오늘 이제 국방을 중심으로 한 우주 이야기. 제가 아는 군 우주의 전문가 두 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분들을 모셨는데 98년에 8명으로 하다가 공군 본부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우주과를 만들고 나서 큰 사건이 하나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북한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을 모시게 된 배경에 보람님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이제 관심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군 우주의 전문가 두 분,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수밖에 없는 분들을 모셨는데 우리 이동규 교수님은 F5 조종사로서 또 군에 또 충성을 다하시는 와중에 우주 쪽으로 태동을 하신 거죠. 그렇죠. 98년 당시에 우리 국방 우주를 공군이 먼저 선도할 때 초창기 창립 member 시기였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 상우연의 전문위원, 한서대 교수로 계셔서 그리고 우리 이성섭 교수께서도 섭 교수께서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부 박사 이렇게 하시고 F-16 조종사로 또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죠. 국방우주정책 쪽에 주로 많이 계셨고 지금은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그냥 시스템공학도 어려운데 거기 항공까지 굉장히 친하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친해요. 실제 친하고 앙숙이기도 하고. 공군에서는 이동규 교수님을 우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한 3,000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닌데 매생이하고 매형. 오늘 이제 국방을 중심으로 한 우주 이야기. 국방에서 우주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과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태동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초창기는 미니 먼저 시작을 했죠. 1990년 당시부터 해서 무궁화 통신위성이라든지 뭐 다목적 실용위성을 우리는 보통 아리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시리즈가 90년대 초반부터 출발해서 미니 먼저 리딩을 해왔죠. 미 공군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당시에 1980년대 우주사령부를 공군이 만들어서 우주 전장화에 대비를 하고 있길래 그런 걸 보고 그 당시 공군 지휘부들이 영감을 얻었죠. 우리도 늦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항공과 우주가 섭리가 또 비슷하니까 시작하게 된 게 1998년 8월 1일 날 8명 정도가 이제 기존 특기와 우주가 유관되는 특기가 있어요. 뭐 조정, 방공포, 기상, 통신, 정보 한 명씩 구성해서 8명으로 전투 발전단이라고 연구 소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먼저 이제 우주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주과를 만들고 나서 큰 사건이 하나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북한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 달 후인 8월 31일 날 북한이 갑자기 인공위성을 쏘았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대포동 1호라고 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시험 발사를 하면서 우주 발사체 위에 이제 위성체를 달고 걔들은 발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일명 이제 광명성 1호라고 해서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때마침 우리 우주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공군 할 것 없이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지금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추적 분석도 가능한 그런 걸로 해서 그때 뭐 상당히 잘 대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지금 많이 되죠. 공군이 만들고 북한이 도발을 해주고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만들기를 잘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더미 위성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액션을 하는 위성은 아니고 단순한 이제 라디오 포지셔닝 같은 한 가지 장비만 탑재해서 뜬 가짜 위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로 판명은 됐죠. 사실 이제 뭐 북한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관심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육군하고 해군 자체도 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제 공군도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거의 뭐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제 기억에도 같은 공군이면서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자산을 가지고 우주에 뭘 사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트렌드를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은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해서 각 군의 우주 사령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정사진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그때 많이 초창기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미 연합훈련 할 때 우리가 가서 같이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것도 뒤에도. 있죠. 한미 우주 통합팀이라고 해서 아직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한 2010년 초반쯤부터 했던 것 같고 미국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우리도 한 20명 정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이제 우주 작전 연습을 하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네, 그렇죠. 작전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의 어떤 훈련 모습이나 이런 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단계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나마 오는 데까지 이제 30년 걸린 걸린 거예요. 거죠.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된 거죠? 98년에 8명으로 하다가 2007년인가 그때 공군 연구기관에 있다가 공군 본부로 올라간 거죠. 구속력을 가지는 권한 있는 부서로 다시 옮겼다는 거니까 이제 10명으로 다시 우주과가 생기고 2014년에 돼서 다시 이제 전발단으로 오긴 했지만 조직이 더 커진 거죠. 이제 한 개 과가 두 개 과로 커지면서 세심하게 이제 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주 정보 상황실이라고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정보에 대해서 눈에 보기 좋게 시연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크게 4가지 임무를 우주정보 상황실에서 요원들이 담당을 해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인데, 첫 번째는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전 세계 인공위성, 우리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 다 잡히고, 우주 쓰레기, 원래 정식 용어로는 스페이스 데브리라 그래서 우주 잔해물이라고 해요. 이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으로 보여주죠. 이번 주말에 뭐 중국도 뭐 이렇게 창정 5B 로켓의 잔해가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로 추락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시뮬레이션한 프로그램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공위성이나 우주 잔해물끼리도 서로 충돌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지구촌으로 낙하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도 또 시연을 시켜주고, 항법 위성이 미국 중심으로 GPS 위성들이 많이 떠 있으니까 이 신호의 정확성을 분석해서 계속 전달도 하고, 에라가 어느 정도인지 지역별로 탐지해서 또 모니터링해서 시연도 시켜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우주 기상 예경부라고 해서 태양은 원래 불규칙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솔라 레디에이션 프레셔 같은 게 지구촌으로 왔을 때 각종 위성이 피해를 입게 되고 항법 에러가 나타날 수도 있고 통신 감쇄가 있을 수도 있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제반 사항을 또 모니터링 해주는 수치 제보 같은 것도 정보 상황실에서 해줘서 크게 4가지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정보는 필요한 대외 기관에도 주고 우리 각 군의 정보 작전 하는데도 또 제공이 되고 해서 벌써 2015년부터 있으면 한 7년 정도 계속 운영을 잘해오고 있죠. 그 기능들이 천문연이나 항우연 링크가 돼 있죠. 같이 돼 있죠. 그렇죠. 미국하고도 돼 있죠. CC팍이라 그러나요? 연합 우주 작전 정보 센터하고 링크가 돼 있어서 전장하고 위성 감시 체계라고 해서 전력화가 우리 장비가 되면 우리도 줄 수 있죠. 작년만 해도 한 50개 기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방우주 하면은 유일한 데가 이제 우주정보 상황실뿐이 없는 거죠. 이제 거기부터 이제 뻗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8명 시작해서 전력화 돼가는 이제 전력들 있잖아요. 우주 전력들.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광학 우주 감시 체계인데, 그라운드에서 광학이나 레이더나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각종 우주 물체 실제로 감시를 해서 우리 것도 보호를 하고 상대방 것도 적성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니터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광학 우주 감시 체계 전력이 2010년 정도에 최초로 이제 소요 제기가 돼서 올해 이제 전력화되면 그는 이제 높은 산 꼭대기에 망원경 사이트가 몇 군데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사이트가 해외에도 그렇죠. 한반도에서만 지상에서 관측을 하다 보면 날씨가 안 좋으면 못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외국의 날씨 좋은 곳에서 대신해서, 어차피 위성체는 돌고 돌아요. 한반도에도 왔으면 반대쪽도 가기 때문에 싱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하늘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그때 이제 관측해서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가 날씨 좋을 때는 그쪽에 주고, 국내에는 우리 한국군이 관리를 하고 해외에 있는 거는 천문연이 운영을 하면서 그는 미니, 우리 군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미니 하는 거하고 같이 쉐어를 해서 하는 전자감 위성감 체계가 이제 제일 먼저 가는 거죠. 두 번째로 가는 게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라고 해서 태양의 불규칙적인 활동을 관측해서 제반 위해 요소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예비하는 그런 이제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 시스템이 또 가고,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기상 상태 같은 거는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기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예경보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시연을 시켜주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아니면 모르는 거죠. 군사적으로 보면 무인기나 이런 것들, 드론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영향을 직접 미치니까. 미 권고사항으로 무인기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우주 기상 예경보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해야 이제 소스를 받아서 뜰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세 번째는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라고 해서 주로 레이저로 위성까지 레인징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정밀한 적성 위성의 위치를
파괴할 수 있는 일단은 우주 감시 전력들이 제일 먼저 가는 거죠.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공격 전력이 가겠지만 지금은 스타워즈 같은 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죠. 인력 양성 공군에서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공군에 S 특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의 약자로 S라고 해서 육해 공군 다 병과 특기 부호가 있잖아요, 그죠? 조정 같으면 F 뭐 이렇게. 실무 연수만 해도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실무 연수를 하거나 전문 학위를 가졌거나 뭐 경험력이 특출하거나 하면 이제 S 특기를 줘서 1407 F 가로 S. J 아, J까지 붙으시면 이제 아주 그거는 국방법상 근무하고 저희 하면 이제 이제 합동 특기로 해서 저는 J 뒤에 엄청 많습니다. 뭐만 달았어요. 저도 이제 뭐 우주 특기고 네. 여기 아버님도 이제 우주 특기인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양성을 해서 그렇죠. 공군만 하는 게 아니라 육군 해군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교육받고 무에서 유를 할 때 고충이나 뭐 에피소드 과학우주 감시 체계를 가지고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러 이제 국방부나 합참을 많이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맞긴 맞는 얘기 같은데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 반영을 더 하시오. 또 뭐 어떤 분은 보면 뭐 할 거냐. 군 개념으로 보면 일단 보면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야 보는 것만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라는 이제 말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는 게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판단도 하고 뭐 그다음 우다 논리처럼 쏘고 이제 그런 절차가 가는데 아마 그 당시는 이해 부족에 따른 공감대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스트레스도 받았던 게 사실이죠. 지금 많이 달라졌죠. 이제. 사실 남들이 아마 생각하면 아 공군이 우주 전력이 상당히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하나도 없거든요. 유상감 체계가 이제 올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 우주 전력이 이제 되고 대신 이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는 지금 다 돼 있는 거 준비가 다 된 거죠. 결론은 이제 정해진 파이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뭐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사실 항공의 어떤 주가 되는 우리 공군이 투자해서 발전시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우주 전력이 필요한 우주 작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크게 이제 우주 작전에는 네 가지 형태 분류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감시 작전인데 지상에서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우주 공간을 보면서 인공위성이나 우주 잔해물들을 실제로 이제 관측하는 기초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정보 지원 임무라고 해서 이건 거꾸로죠.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워가지고 공지 해상 작전을 지원해주는 룩다운식이죠. 아까는 룩업이고 정찰위성도 뜰 수 있고 통신, 기상위성, 항법위성을 띄워서 육해 공군이 하는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우주 정보 지원 임무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주 통제 임무라고 해서 지상에서 우주를 우주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체계 무기를 또 갖출 수도 있고 방어하는 무기를 또 갖출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주 통제 임무에 포함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우주 전력 투사 임무라고 해서 수송 업무죠. 뭐 우주 왕복선이니 공중 발사체니 지상 우주 발사체 내에서 왔다 갔다 수송을 공중에서 지상으로 하는 그런 크게 네 가지로 미국이 하는 거를 우리가 준용해서 같이 적용해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같은 형태죠. 결국은 뭐 군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제 민이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같이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 쪽 무기 체계가 육해 공군 무기 체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과학 기술적으로 민이 먼저 한 거를 군에서 받는 이제 수핀 뭐 온도 가능할 것이고 또 군이 가진 건 나중에 또 어프로도 또 스피노브로 또 주는 것이고 그러나 아마 상생하는 그런 무기 체계들이 굉장히 우주 쪽엔 특히 또 많다. 사실 우주는 기본적인 컨셉이 이제 평화적 이용입니다. 평화적 이용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아마 특히 이제 우주 상황이시나 이런 분야에서는 민군 뭐 어떤 합동 센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북한은 이제 실제 뭐그 구호를 만들었던 게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구호를 위해서 사실 공모까지 해서 그래서 당첨된 거예요. 하늘로 뭐 우주로 20여 년 동안 계속 외친 거라 하늘로 한번 할까요? 그거 말고 그거 한번 일단 하고 그러니까 하늘로 우주로 우주로. 다시 한번 해요. 양반들이 전역하니까 이제 안 전역해서 좀 안 먹고